찬이 숨겨둔 빚, 아버지가 찾아낸 기적, 가난과 비웃음, 그리고 14년의 침묵 끝에 강원도의 한 사내가 세계가 못한 일을 해냈다. 빔은 산을 싣고 운명은 발밑에 있었다. 1979년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중 문명은 닿지 않았고 도로는 끝이 없었으며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던 그 산골에 한 채의 집이 있었다. 5 식구가 오밀조밀 모여 살던 그 집은 사방이 숲이었고 숲이 곧 밥이었고 산이 곧 삶이었다. 아버지는 산을 직업으로 삼았다. 나무를 패고 뿌리를 캐고 비가 오는 날에도 산으로 올랐다. 산은 먹이를 주었지만 때로는 빼앗기도 했다. 가파른 비탈, 지맥탕이 된 산길, 미끄러지는 발걸음. 산은 언제나 시험이었고 시련이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부슬부슬한 빗 속에 아버지는 나무를 캐러 산으로 올랐다. 끼니를 잇기 위한 발걸음. 허리를 굽혀 풀을 헤치던 그 순간 손끝에 무언가 걸렸다. 밤톨만한 돌멩이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생김새였다. 투명하되 탁하지 않고 울퉁불퉁하되 가볍지 않았다. 아버지는 잠시 그것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빗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 돌은 젖은 채로 빛을 품고 있었다. 처음 보는 돌이었어. 근데 왜인지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아버지는 그 돌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밤 초롱불 아래 그것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식구들은 이미 잠들었다. 한속집은 고요했다. 아버지만이 혼자 그 돌과 마주 앉아 있었다. 땅속 한 1m 세상이 열렸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눈을 떴다.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도 몰랐다. 그냥 일어나야 했다. 그 돌을 발견한 자리로 다시 가야 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 운명이란 게 이렇게 생겼을 것이라고. 훗날 아버지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말했다. 비가 그친 산속은 더욱 적막했다. 어제의 빗물이 흙을 눌러놓아 발소리조차 작았다. 아버지는 어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주변 흙을 손으로 헤쳤다. 그리고 삽을 가져다 팠다. 한 뼘, 두 뼘, 세 뼘. 어제의 빗물로 무거운 흙이 한 삽씩 뒤집혔다. 50cm, 80cm, 1m. 그 순간이었다. 흙 속에서 빛이 새어나왔다. 아니, 빛이라는 표현도 모자랐다. 영롱했다. 희고 투명하며 속이 깊었고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였다. 투정 수이증이었다. 그것도 맥脈이루고 있었다. 손바닥만한 덩어리가 아니라 수정이 줄기를 이루며 흙 속에 뻗어 있었다.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어. 그냥 예쁘다는 생각만 했지. 이런 게 세상에 있었나 싶었어. 아버지는 한참 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았다. 강원도의 차가운 흙 속에 이런 것이 숨어 있었다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아름다움을 본 적이 없었다. 산이 맺은 선물이었다. 아니, 산이 오래 숨겨두었던 비밀이었다. 아버지는 그날부터 그 수정을 캐기 시작했다. 혼자였다. 도구도 변변치 않았다. 그래도 팠다. 한 자루 한 자루 수정을 꺼낼 때마다 손이 떨렸다고 했다. 그것이 무슨 가치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소중했다. 보석이지만 보석이 아닌 것.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드러났다. 그 아름다운 수정은 당시 시장에서 가치가 없었다. 백수정, 백수이징, 색이 없다. 투명하다. 예쁘기는 하지만 보석으로 팔기엔 너무 흔한 취급을 받았다. 홍수정, 자수정, 녹수정처럼 색이 있어야 가격이 나왔다. 아버지는 수정을 팔아 보리쌀을 샀다. 한 대박. 그것으로 식구들이 하루를 연명했다. 수정 한 자루에 보리쌀 한 대박. 그 교환이 반복되었다. 산이 준 선물은 배고픔을 겨우 면하게 하는 정도였다. 아버지는 생각했다. 왜 색이 없으면 안 되는가? 색을 넣으면 안 되는가? 수정에 색을 입히면 안 되는가? 주변 사람들은 웃었다. 수정에 색을 넣겠다고? 미쳤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손가락질을 했다. 과학을 배운 사람도 아니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것도 아니었다. 강원도 산중의 나물꾼이 수정에 색을 만들겠다니. 나는 비과학자다. 그러니까 오히려 할 수 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다. 모르니까 두렵지 않다. 배운 것이 없으니 틀릴 공식도 없다. 순수하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면 된다. 그것이 아버지의 논리였다. 집에 실험실이 생겼다. 아니, 실험실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낡은 방 한켠에 수정 조각들과 알 수 없는 물질들이 가득 찼다. 아이들은 그 방에 들어오면 안 됐다. 어머니는 그 방을 청소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시간은 그 방 안에 있었다. 실패의 무게. 그래도 다음 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다. 수정은 색을 띠지 않았다. 시도는 실패를 거듭했다. 먹지 못해 어지러운 날도 있었고 추워서 손발이 얼어붙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식구들은 말했다. 그만해요. 애들 밥이라도 챙겨야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만두는 것이 더 무서웠다.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것 같았다. 이웃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다. 가족을 굶기는 남자, 헛된 꿈을 꾸는 남자, 산에서 돌이나 주워다 날리는 남자. 그런 말들이 돌았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다. 아버지의 도전은 가족 모두의 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앉아서 수정을 들여다보았다. 빛에 비추어보고, 가열해보고, 맹각시켜보고, 여러 물질을 섞어보았다. 변수를 하나씩 바꾸었다. 과학 용어를 몰랐지만 방법은 과학적이었다. 아버지의 일과 새벽 4시 기상, 산에서 수정 채취, 낮에 실험, 저녁에 기록, 밤에 밤날 계획. 이것이 아버지의 하루였다. 10M65에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아이가 아픈 날도 실험은 멈추지 않았다. 수년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수정 조각 하나가 빛을 다르게 반사하는 것을 보았다. 아주 미세한 차이였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변화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알아보았다. 뭔가 다르다. 뭔가 바뀌고 있다. 세계가 못한 것을 한 사람이 해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수정에서 색이 났다.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었다. 교과서에서 본 것도 아니었다. 수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아버지 혼자 터득한 방법으로 수정에 색이 입혀졌다. 유색 보석으로의 변환. 세계 어디에도 없던 기술이었다. 처음 그것을 확인하던 순간 아버지는 울었다고 했다. 혼자 방에서 소리내지 않고 눈물이 수정 위에 떨어졌다. 그 투명하고 아름다운 돌 위에 아버지의 눈물이 맺혔다. 내가 맞았어. 될 줄 알았어. 그래도 이렇게 될 줄은, 이렇게 예쁠 줄은 몰랐어.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비웃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이 문을 두드렸다. 기업이 왔고 정부 관계자가 왔다. 강원도 산중의 나물꾼이 개발한 기술이 수출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 국가가 인정했다. 수출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과학기술처 장관상이 뒤따랐다. 수십 년을 산속에서 홀로 버텨온 남자에게 국가가 두 손으로 상패를 건넸다. 가족들이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새 신발을 신었다. 어머니가 처음으로 밥상에 앉아 울었다. 이번에는 배고픔 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로 6년 3개월의 행복, 그리고 붕괴. 행복은 6년 3개월 동안 계속되었다. 아버지의 성품이 문제였다. 좋은 사람이었다.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도움을 청하면 돌아서지 못했다. 보증을 서고 돈을 빌려주고 빚을 떠안았다. 자신이 일궈낸 것들이 하나씩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다. 재산이 사라졌다. 사업이 끝났다. 집이 남의 손에 넘어갔다. 6년 3개월의 성공 뒤에 더 깊은 나락이 기다리고 있었다. 가족이 흩어졌다. 각자 도생, 뿔뿔이. 아이들은 각기 다른 곳으로 보내졌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시 움막 같은 곳에서 살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낮은 곳으로 매려앉았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어. 잘 살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처음 가난은 모르고 가난한 거지만 그때는 알고 가난한 거잖아. 아버지는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 이번에는 나물 때문이 아니었다. 할 일이 없었다. 알 데가 없었다. 그냥 산이 익숙했다. 산이 유일한 친구였다. 7년의 침묵. 비추를 향하여 바닥에 앉은 사람은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된다. 그대로 주저앉거나 다시 일어나거나. 아버지는 일어났다. 이번 목표는 비취 회초였다. 옥휴며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보석. 한국과 동아시아 전통에서 가장 귀히 여기는 돌. 하지만 국내에서 비추를 만드는 기술은 없었다.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원석을 수입하고 가공도 외국에서 했다. 아버지는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다. 한 번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다. 또 할 수 있다. 7년이 걸렸다. 그 7년 동안 아버지는 말이 없었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이전처럼 손가락질 받을 것을 알았다. 이미 경험했다. 이번에는 조용히 혼자 했다. 움막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처음부터 7년의 기록. 첫 1년 재료 연구. 어떤 원석이 필요한지 다시 찾았다. 23년 실패. 100번 이상의 실험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45년. 조금씩 가까워졌다. 색감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6년 거의 다 왔다. 하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했다. 7년째. 마침내 7년 만에 비추가 완성되었다. 국내 최초의 비추 개발. 수입에만 의존하던 한국 보석 산업에 아버지가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다시 한번 세상이 주목했다. 에필로그. 저는 아직도 그를 기억한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화려하지 않다. 어디선가 본 영웅서사처럼 단번에 성공하고 박수를 받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난과 무시, 성공과 붕괴, 다시 가난, 다시 도전. 그 사이에 수십 년의 세월이 쌓여 있다. 그는 스스로를 비과학자라고 불렀다. 아는 것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다고 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그는 이유를 물었다. 왜 불가능한가? 해봤는가? 그렇다면 내가 해보겠다. 강원도 산중에 비가 내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흙 속에서 빛을 발견했다. 그 빛은 수정이기도 했고 아버지 자신이기도 했다. 세상이 주목하지 않던 것에서 가치를 찾아내는 눈. 아무도 걷지 않던 길을 홀로 걷는 발. 쓰러지고도 다음날 일어나는 의지. 수출 공로상 상패는 어딘가에 있다. 과학기술처 장관상 상패도 어딘가에 있다. 하지만 더 오래 남는 것은 그 모든 시간 동안 아버지가 산에 남긴 발자국이다. 비가 와도 지워지지 않는 발자국. 포기하지 않았죠. 그게 다야. 저는 아직도 그를 기억할 것이다. 1979년 비 오는 날, 흙 속에서 처음으로 수정을 발견하던 그 사내를, 영롱하게 빛나는 돌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던 그 남자를, 그리고 7년의 침묵 끝에 비취를 손에 들고 일어선 아버지를. 이 이야기는 실화다. 이 글은 아버님의 삶을 기억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